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속에 입는 옷은 무조건 흰색을 입는다. 명찰을 교복에 꿰매 부착한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은 절대 금지다. 라는 교칙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인권 침해라고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학생들의 속에 끈을 꺼내어 직접 확인하는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 다시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사가현의 변호사회에서 도대체 이런 학교 교칙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제안을 13일에 사가현 교육위원회 등에 보냈습니다. 사가현의 학교 22개 교를 조사한 결과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안에까지 직접 확인하는 지도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중학교는 여학생들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해서 안에 있는 끈을 직접 꺼내서 색상을 확인합니다. 또 많은 학교들이 투블럭 헤어스타일 금지 등 교복과 헤어스타일에 남녀별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개인별, 문화별 종교적 차이와 배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방과 머리끈의 종류와 착용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칙에 대한 표면적인 근거는 여학생들이 안에 입는 옷의 색상이 화려하거나 튀면 학생들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게 보이고 그로 인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투블럭 헤어스타일도 야쿠자 같은 집단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게 하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무조건 흰색을 입어서 가시적으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반듯한 헤어스타일로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 이미지를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학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일탈과 개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예 생각 없는 모질이 순둥이로 만들어서 충성된 일본 국민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가현 변호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관행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단체들은 학교의 교칙을 일정 부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학생들이 안에 입는 옷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고 교사들이 직접 꺼내서 확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흰색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하게 비치는 색상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학생의 인권을 모독하는 확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왜 안에 어떤 색상을 입었는지를 직접 끄집어 내보면서까지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칙을 가진 학교는 여자 선생이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옷을 다 벗는 것이 아니라 블라우스 깃 사이로 당겨서 색깔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당연히 변호사회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검사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투블럭 헤어스타일 금지, 교복 착용 시 목도리 착용 금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 스타일로 꾸며주는 교칙,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일절 금지, 교복 상단에 이름표를 꿰매어 부착하는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에 눈에 보이는 이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인들에게 이름을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도리어 특정 집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제안서에서 현대사회에서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달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호 이해의식을 함양하도록 학교가 먼저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여학생들의 끈 색상을 직접 확인하는 학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2016년도에 도쿄의 중학교에서 속에 입는 옷은 흰색이어야 한다 라고 강요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색상으로 적발이 되면 수업에 참가를 하지 못하고 경위서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복 상의를 탈의했을 때 안에 비치는 색상이 어두운 그늘이거나 다른 색상과 겹친 듯한 그림자들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도쿄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착용 규정뿐 아니라 어떤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와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금지하고 허용할지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시의원이 확인한 학교 교칙에 의하면 안에 입는 옷은 흰색 이외의 다른 색상은 되지 않고 이미지와 글씨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옷도 입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들은 여학생들의 순수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권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 지나치다.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치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아, 저 여학생은 흰색을 입고 있지 라고 상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의원들이 한 이 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나친 상상력의 엉뚱한 반론 같습니다. 일본 교육청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엉뚱하고 뜬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도쿄 교육청장이 의회에서 학교 헤어스타일 규칙에 대한 답변에서 바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사건에 연루되거나 사건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질의를 한 이케가와 유이치 의원은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정말 놀라운 답변이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공경에 처하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설사 남학생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해도 헤어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케가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내용을 게재했고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된 것입니다. 이 SNS에 수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이런 규정이 남아있나, 나도 학교 다닐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대에 동떨어졌다. 헤어스타일은 개인적인 표현의 한 형태이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학칙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면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고 자녀인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끈 색상을 확인당하는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일본인 학부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아무리 인권 수호와 정의를 외쳐도 일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하고 불의와 몰상식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 신종 코로나19의 전세계 팬데믹이 발동되면서 유럽 및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원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여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인 것으로 세계 언론이 보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 의료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치솟고 있으며 진단키트의 경우 미국, 유럽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할 경우 그 수요가 하루 400만 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국과 중국만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의료용품 특수를 기대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프랑스, 이란 등지에서의 주문으로 수출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물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마구 제품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102개 기업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21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의 호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세계 각국에서 상당수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면서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검사 정확도가 80%에 이른다는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정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확도를 보여 스페인 정부가 즉각 교체를 요청했다. 체코 역시 수입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80%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산의 품질이 기준 미달이라며 전량 리콜 조치했다고 하며 터키에서도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30에서 35%에 불과해 정부가 사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필리핀도 중국이 기증한 진단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그에 반해 한국산 진단키트는 시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아 아랍에밀레이트에 최초로 수출하면서 세계 4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직접 헝가리에서 나토 군용기를 이용해 직접 진단키트와 의료 물품을 공수해갔다. 특히 유럽의 몇몇 나라는 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꼭 기입해달라면서 한국산의 품질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문과 통보한 빌 게이츠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 극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이날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게이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 게이츠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공여했다며 올해부터는 감염병 혁신연합에도 참여하는 등 앞으로 전 세계 백신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지원 아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게이츠 재단과 함께 라이트 펀딩에도 공동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게이츠는 이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이츠는 한국이 개도국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여러 나라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마스크 공장 먼지 풀풀, 직원들은 맨손이더라, 폭로 파문. 중국의 한 마스크 수출 대리성이 살균 작업장도 전혀 없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중국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감히 누가 쓸 수 있겠느냐고 폭로해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7일 홍콩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천공화라는 이름의 중국 마스크 수출 중개상이 중국 과학기술 매체인 36호 산하의 콘텐트 플랫폼 택신투에 중국 마스크 공장의 혼란한 양상을 이야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천공화는 중국 마스크 공장의 약 60%는 전혀 살균 작업장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봤는데 온통 먼지로 가득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한 마스크를 누가 감히 사용하겠냐? 누가 감히 얼굴에 쓰겠나? 라고 반문했다. 천공화는 또 중국 마스크 공장의 자격증도 돈을 주고 사고 판다고 밝혔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이 다른 공장의 자격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공장이 마스크 생산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없는 다른 공장이 그 공장의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N95와 같은 고급 마스크는 자격증이 있는 큰 공장이 주문을 받아와 자격이 안 되는 여러 작은 공장에 하청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의 장려하에 많은 방직 회사와 식품 기업 등이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 업종을 바꿨다. 후베이 성완을 봉쇄한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10일